간병인 보험과 간병보험은 다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간병보험은 실제로 간병보험이 간병만을 위한 보험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간병이 필요한 상황에 대비해서 맞춰서 이런 상황이 생겨서 간병이 필요하시다면 얼마를 드릴게요 인 거지, 실제로 간병을 해주는 보험은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거에 대안으로 간병인 보험이 있는 겁니다. 간병인 보험 살펴보겠습니다. 간병인을 지원받건가 아니면 내가 간병인을 사용하고 거기에 해당하는 금액의 돈을 받는 겁니다. 보장은요, 보장 내용은 간병인을 지원을 받거나 아니면은 내가 가입한 간병인을 사용했을 때 일당 10만원, 15만원, 20만원 이런 식으로 받는 거고요. 갱신형도 있고 비갱신형도 있습니다. 요 간병인만 관련해서 보험을 가입을 하시면 2, 3만원 정도의 작은 보험료로 하실 수가 있고요. 간병인 지원 같은 경우에는 간병인 파견 요청을 해야 하는 거고, 간병인 사용 같은 경우에는 간병인을 내가 직접 써야 됩니다. 쓰고 나중에 후 정산받는 개념이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간병보험은요, 간병이 필요한 상황이 발생을 했을 때 진단비나 생활비 개념으로 주겠다라는 게 간병보험이라고 명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간병이 필요한 상황이 언젠데요? 대표적으로 간병이 필요한 상황은 보험회사에서는 뭐라고? 치매라고 정의를 해 놓은 겁니다. 치매에 걸려서 간병이 필요한 상황이 되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CDR 척도 1점일 때 1,000만 원을 드리겠습니다. 2,000만 원을 드리겠습니다. 하는 상품이 현재 취급되고 있는 간병보험입니다. 잘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비갱신형, 갱신형도 있고요. 간병인 보험 대비해서는 보험료가 높은 수준입니다. CDR 척도 1, 3점이나 장기요양 등급 1, 5등급에 따라서 보험회사에서 책정된 보험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 참고로 말씀드리면 간병인과는 조금 다른 개념입니다. 개인 간병인을 사용하는 게 아니고요.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를 운영 중입니다 라는 병원 안내 문구를 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외부의 간병인이 병원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병원 자체적으로 여러 명, 그러니까 표준병실이라고 표현합니다. 보통 6인실에서 간호간병인을 한 명 쓰는 거, 이런 것들을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라고 합니다. 강사님, 그럼 간병인 보험 들었는데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 안 되나요?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는 간병인을 직접 쓰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간병인을 직접 쓰는 것보다는 좀 작은 금액으로 보장이 되고 있습니다. 요거는 가입하실 때 요 특약을 반드시 넣어 주셔야 된다. 간병인을 사용하실 때요, 상해도 있고 질병도 있죠.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도 있습니다. 세 가지 항목이 필수 패키지로 들어가야 된다. 잊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간병인 사용보험과 그렇다면 간병인 지원보험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간병인 사용, 간병인 지원, 용어를 정확하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간병인 사용은 내가 직접 간병인을 구해서 쓰는 겁니다. 간병인 지원은 보험회사에 저 간병인 필요해요 라고 요청을 하는 거죠. 어떤 게 더 편할까요? 아는 내용 전혀 보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이제 호불호가 갈라지는 건데요. 간병인 지원은요, 너무 편하죠. 보험회사 전화합니다. 저 병원에 입원할 건데요. 병원에 입원했는데요. 간병인 좀 보내주세요. 하면 끝! 네. 간병인 중간에 바꿀 수 있나요? 바꿀 수 있습니다. 간병인 사용은요, 보험사님, 저 간병이 필요해서 간병인을 일주일 썼습니다. 그리고 금액 100만 들어갔는데 보험금 청구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 다르죠? 어떤 게 더 편할까요? 우리 FP님들 기호에 맞는 상품을 선택하시면 좋겠습니다. 간병인 사용은요, 납입기간 동안 보험료가 오르지 않습니다. 20년 납 100세 만기, 이런 식으로 보장이 되고 있는 거고요. 젊은 고객에게 좀 유리해 보입니다. 지원 일당, 그러니까 간병인 지원보다는 보험료가 조금 저렴합니다. 간병비에 따라서 보장이 제한되는데 7만 원 미만 간병비라면, 간병인 비용이라면 50%, 공동 간병인 사용 시에도 정액을 지급받을 수가 있고요. 상승하는 간병인 비용에 따라서 내가 가입한 금액보다
더 많이, 예를 들어서 좀 전에 저희가 간병인 비용이 계속 늘어난다고 살펴봤잖아요. 20년, 30년 지나서 간병인을 쓰려는데 30만 원이에요. 내가 가입한 거는 15만 원밖에 안 돼요. 그럼 15만 원 내가 내 주머니에서 나가야 되는 상황이 생긴다. 아, 모든 게 100%다 완벽하지는 않죠. 간병인 지원 살펴볼까요? 간병인 지원은요, 가입시 상대적으로 저렴해 보이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아래쪽에 나오지만 간병인 지원보험은 지금 전체가 다 갱신형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3년 정도 과거에 판매됐었고요. 지금은 10년형으로 판매하는 회사들이 조금 있습니다. 불편한 거는요, 간병인이 못 들어가는 것. 그런 병원들이 좀 있습니다. 간병인 지원이 안 되는 병원은 간병인을 쓸 수가 없어서 실비로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간병인 비용이 상승하더라도 걱정이 없는 거고요. 간병인 사용을 하는 구인이죠, 구인. 구인도 걱정이 없습니다. 만약에 제도가 변경되거나 아니면 간병인을 지원해주는 업체가 폐업하게 되면 이때는 좀 난감해지는 경우가 생깁니다. 내가 보장받는 금액이 굉장히 적으니까요. FP님들, 간병인을 사용하는 것과 간병인을 지원받는 것, 어떤 게 더 좋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간병인 지원을 조금 더 선호합니다. 왜? 부모님들은 지방에 사시고 저는 이제 서울권에 살다 보니까 직접 제가 가서 간병인을 구해줄 수가 없습니다. 구해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보험회사 전화해서 간병인 보내주십시오 하는 게 제 입장에서는 훨씬 더 좋은 거죠. 어떻게 보면 나이가 조금 있으신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도 뭐 찾는 거 어려웠잖아요. 그래서 간병인 보내주세요 하면 간병인 보내주니까 오히려 그게 더 훨씬 고객분들한테 효율적일 수가 있다. 강사님, 갱신되니까 보험료 오를 수 있잖아요.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모든 게 100% 만족스럽지 않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 FP님들이 선택하시는 겁니다. 고객에게 어떤 부분을 강하게 어필해서 고객을 설득할 것인가. 저는 간병인 지원을 설득해 볼 예정입니다. 자, 상대적으로 보면 저렴한 보험료로 가입할 수 있는 게 간병인 지원, 공동 간병인 사용 시에도 정액으로 큰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게 간병인 사용. 각각의 장점과 단점이 다르니 고객의 상황에 따라서 가장 최적의 상품을 보내드리면 어떨까 생각합니다.